대한민국에서 휴대폰을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비슷한 문자를 받아봤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팀장입니다. 즉시 대출 가능합니다. 너무 자주 등장한 이름이라 사람들은 김미영 팀장을 보이스피싱의 대명사처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뒤에 숨어있던 인물은 김미영이라는 여성도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한 사람은 과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박모 씨였습니다. 범죄자를 추적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끄는 인물로 지목된 것입니다. 그는 해외에서 수년간 도피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긴 추적 끝에 범인을 검거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내 송환을 기다리던 그는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했고 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도대체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수백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붙잡힌 총책은 어떻게 감옥에서까지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사건은 박 씨가 경찰에서 해임된 뒤 시작됩니다. 박 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술의 혐의로 2008년 해임됐고 이후 필리핀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설치한 뒤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이 사용한 방법의 출발점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김미영 팀장입니다. 문자에는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대출 가능 금액이나 낮은 금리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나 기존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 전화, 즉 ARS로 연결됐고 이후 상담원은 정상적인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돈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장 정보와 금융 정보 등을 하나씩 요구받았습니다. 상담원이 금융기관 직원처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피해자는 실제 대출 절차라고 믿기 쉬웠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는 피해자를 더욱 정교하게 속이는 데 이용됐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대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화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은 내 정보를 알고 있으니 진짜 금융회사 직원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바로 그 심리를 노렸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한 핵심 인물로 봤습니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반응한 사람을 콜센터로 유인해 개인정보와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정부는 이 조직을 1세대 전화금융 사기 조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직은 한 사람의 힘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발송하는 사람과 전화를 거는 상담원,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확보하는 사람, 인출된 돈을 전달하는 사람 등 역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콜센터는 해외에 있었지만 범행 대상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직원 한 명을 붙잡아도 해외에 있는 총책과 콜센터까지 한꺼번에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2013년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고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총책으로 지목된 박 씨는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직원들이 검거된 뒤에도 박 씨는 필리핀에 머물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은 그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고 필리핀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약 8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 10월 4일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와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필리핀 수사기관의 공조 끝에 박 씨가 검거됐습니다. 도피 생활이 길었던 만큼 검거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필리핀 중부 지역의 한 도시에서 생활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후 약 2주 동안 그의 동선을 추적했고 마침내 은신처에서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박 씨뿐만 아니라 조직의 주요 인물들을 추가로 검거하며 김미영 팀장 조직의 해외 도피 조직원 8명을 모두 붙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한국인 범죄자를 붙잡았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에서 저지른 범죄가 있거나 현지 재판과 수감 절차가 남아있다면 해당 국가의 사법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와 강제 퇴거 절차에도 현지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박 씨 역시 검거된 뒤 바로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필리핀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거나 현지 사건에 연루되는 방식으로 필리핀 내 재판과 수감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현지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을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송환은 그만큼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찰은 이를 송환을 피하거나 지연하기 위한 수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국내로 송환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필리핀 나가시의 카마린스 수루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2024년 5월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 다른 한국인 수감자와 함께 교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현지 재판에 출석한 뒤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021년 10월 검거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수년간 추적해 겨우 붙잡은 총책이 국내 법정에 서기도 전에 다시 사라진 것입니다. 탈옥 직후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현지 이민청 도피사범 추적팀이 박 씨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필리핀 당국에 신속한 검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보도 당시까지도 박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안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지 다른 지역이나 주변 국가로 이동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유명 보이스피싱범이 탈옥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사이버 범죄를 수사했던 전직 경찰관이었다는 점, 해외에 콜센터를 만들어 한국인을 노렸다는 점, 검거된 뒤에도 국가 간 사법 절차의 틈을 이용해 송환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까지 여러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팀장이라는 가상의 이름은 보이스피싱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신뢰를 만드는지도 보여줍니다. 범죄자는 처음부터 무서운 목소리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친숙한 한국 이름과 팀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했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전화를 걸게 만든 다음 정상적인 상담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자가 피해자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믿을 만한 상황을 단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김미영 팀장입니다 라는 문자를 농담처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개인정보를 빼앗기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문자 한 통에서 시작해 전직 경찰관과 해외 콜센터, 8년간의 도피와 교도소 탈옥으로 이어진 김미영 팀장 사건. 여러분이라면 처음 이 문자를 받았을 때 가짜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영화보다 기묘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디지털 범죄 사건과 그 안에 숨겨진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